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부산 서면에서 남자 왁싱 1인 샵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왁싱샵 운영하시기 전에는 뭐 하셨어요? 저는 자동차 생산직에 있다가 퇴직하고 다음 직업으로 이 미용업계를 뛰어든 겁니다. 그래서 학원 다니면서 자격증 준비하다 보니까 남자 왁서라는 게 여자 왁서보다 확실히 적어요. 어찌 보면 이게 블루오션처럼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초반에 좀 죄송한데 그렇게 어울리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왁서로 활동을 해볼까? 라고 생각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주위에서 많이 권유했습니다. 제 주위에 미용 쪽으로 다 직업 있으세요. 네. 제가 이제 퇴직한다 했을 때 서로 추천하는 거예요. 왜냐면 고객들한테 피드백이 올 거 아니에요. 왜 남자 왁서가 없어요? 라는 게 너무 많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그건 남자 손님이 얘기한 거예요? 남자 손님도 있고요. 여자친구나 부인분들이 권유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왁싱계로 뛰어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잖아요. 예. 그건 딸 때 좀 어려워요? 피부를 먼저 따셔야 됩니다. 따기가 어려운 게 여성분들은 1년에 시험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남자들은 분기별로 쳐요. 왜 그런 거예요? 너무 적은 거예요. 여기 미용계에 보면은 여성분들이 한 90% 넘거든요. 네. 남자들은 이제 5%도 안 돼요. 그럼 그 실기필이 나눠져 있어요? 그거? 예, 실기가 완전 어려워요. 그것도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학원에서 연습하는데 처음에는 마네킹 가지고 연습하거든요. 네. 시험 보기 한 3달부터는 사람 모델을 써야 됩니다. 저는 남자니까 남자 모델을 써야 되거든요. 네. 남자 모델 섭외 자체가 힘들어요. 자기가 섭외해야 돼요? 예, 본인이 섭외하고 모든 비용을 다 대야 됩니다. 그럼 피부 미용 따고 그다음에 또 왁싱도 자격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굳이 이제 왁싱 자격증이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피부 미용을 따면 왁싱을 할 수 있는데 예. 실력 쌓는 기간이 걸리는 거군요. 예. 얼마나 좀 걸렸어요? 일단 한 3개월 정도는 샵에서 일하면서 실력을 쌓았고요. 저는 이제 그때 압구정에서 했거든요. 압구정에 있을 때는 손님이 끊이질 않아가지고 그쵸. 이게 실력이 안 늘 수가 없어요. 그럼 처음부터 손님을 가지고 테스트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왁싱의 특징상 100% 사람으로 해야 됩니다. 일단 거기서부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무료 왁싱 모델 구합니다. 꼬시면 이제 남성분이나 여성분이 오세요. 그럼 이제 원장 선생님이랑 저랑 둘이서 혹은 심할 때는 5명이서 막 같이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5명들 다 드러내놓고 이제 이러면서 봅니다. 가르쳐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몸도 뒤집고 뭐 이렇게 열어보고 뭐 이러거든요. 네. 예. 그것도 남자 따고 여자 따고 배워야 되잖아요. 예, 제가 남자 왁서잖아요. 네. 여성분들이 어머 싫어요 막 이러거든요. 네. 근데 걔 중에는 오십니다. 네. 그까짓 거 받겠다. 공짜인데. 그럼 그거를 알바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돈 받고? 예, 맞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원래 내가 왁싱 관리를 한 사람인데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무료로 돌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두 번째 요즘 좀 많이 늘어난 케이스는 인플루언서 케이스. 인플루언서라면 되게 유명하고 힙할 것 같은데 이제 막 커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샵 투어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여성 모델 한 분이 왔는데 좀 너무 어색한 거예요. 화장도 어색하고 속눈썹도 어색하고 네일도 어색하고 다 그런 식으로 자기가 관리를 받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그럼 그 모델을 무분별하게 네. 지원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만한 것들이 있어요? 제일 큰 건 피부가 제일 많이 다쳐요. 피부 뜯겨서? 예, 피부가 뜯기면 이제 더 이상 깨끗한 피부로 재생은 안 되거든요. 그 정도로 심하게 뜯겨요? 예, 거뭇거뭇하게 남아 있습니다. 네. 여성분인데 다리가 너무 이쁘세요. 그런데 피부결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거죠. 정말 하얗고 정말 예쁜 다리였는데 네. 물어봤어요. 이거 왜 그러세요 했더니 무료 왁싱 받고 나서 긁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 긁는 게 이제 계속 번복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 샵에 오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케어해드리고 뒤에 이제 어떻게 관리하는 것까지 상담을 다 해드렸죠. 그럼 그 연습할 때는 내가 앞으로 직업으로 삼아야 될 거를 연습하는 거잖아요. 예. 되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어려울 것 같거든요. 연습할 때. 진짜 처음이 제일 힘들어요. 네. 제가 남자 왁서니까 먼저 브라질리언 남자 모델을 딱 구해줘요. 네. 처음에 이제 바지 내릴 거 아니에요. 네. 그 순간 멘탈이 한번 딱 나갑니다. 왜요? 일단 내게 아니고 이제 타인 걸 봐야 되니까 네. 그리고 타인 걸 만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옆에서 이제 원장님이 이제 레슨 해주시니까 하기는 합니다. 이제 떼면서 그 다음이 힘든 게 뭐냐면은 이제 갑자기 일어서도 앉았다 하니까 남자들이 이제 툭툭 치면 갑자기 일어나잖아요. 이게 신기한 게 좀 건강하신 분들은 4번 정도 하시거든요. 와. 어떤 느낌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와 미치겠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냄새가 더 미쳐요. 냄새요? 사람 특유에서 나는 냄새가 있습니다. 씻었는데도? 예, 냄새는 나서 막 어지럽지, 남의 거 봐야 되지. 막 이러다 보면 멘탈이 거의 끝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원장 선생님 모셔서 이제 마무리해 주시고 뭐 이러십니다. 와. 그럼 남자 할 때는 그래도 여성분 할 때보다는 덜 조심스러울 것 같긴 하거든요. 여성분 할 때는 좀 어때요? 연습할 때? 오히려 여성분이 브라질리언은 좀 편해요. 남자들은 이제 달려 있거든요. 근데 털이 거기까지 달려 있어요. 잘못 보면 막 나거든요. 만약 나면 어떻게 돼요? 모공 밑에서 혈관이 흐르기 때문에 처음에 한두 방울 나다가 멈춥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 사고를 안 내봤거든요. 다행이네요. 예. 자격증을 갖고 현장에 처음 나온 날 있잖아요. 네. 그때 좀 기분이 어땠어요?
무덤덤했어요. 이미 그때는 모든 걸 다 받고 멘탈이 이제 강해질도록 강해져서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부부 손님이셨어요. 와이프분께서는 원래 하셨던 분이고 남편분 꼬셨는데 오자마자 남자 박사인데 하면서 지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미있게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럼 이 일을 하시다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담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서울에서 손님이 한 분 오셨는데 100kg 넘는 분이 오셨어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요. 안경 끼고 머리도 이까지 장발 비슷하게 오셨는데 이제 케어하겠습니다 하잖아요. 딱 눕고 안경을 딱 벗었는데 얼굴에 풀 메이크업이 돼 있는 거예요. 입술도 돼 있고. 남자라면서요? 네. 그리고 눈을 혹시 여성분들 파르르 떠는 거 아세요? 몰라요. 딱 누웠는데 눈을 파르르 떠시면서 설렘의 그 뭔가 그런 그 말하기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처음 겪는 거라서 그래가지고 살포시 누웠는데 내일까지 하신 거예요. 그분은 브라질리언을 하러 오신 거예요? 좀 많이 하셨어요 그날. 턱수염부터 해가지고 부분 많이 받으셨거든요. 어찌 보면 내가 희생됐나 싶기도 하고. 아까 생각하시기로는 약간 그런 걸 느끼러 왔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면서 하니까 저는 못 느끼잖아요. 하고 나서 원장 선생님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혹시 그 젠더 준비하는 분들인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직 단련은 있는데 그분이 한번 오셔가지고 와 그때 좀 충격받았습니다. 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진짜 일하다가 현타가 세게 왔거나 진짜 못하겠는데 그만두고 싶은데 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어요? 딱 한 번 있었는데요. 진짜 몸에 털이 빼고 가신 분이 한 번 오셨어요. 전체적으로? 저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풀바디 왁싱 하면은 보통 한 120만 원 정도 받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주기적으로 받아야지 몰 양이 줄거든요. 만약에 몰 양이 100%다 양이 장난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때 한 번 이후로 그런 고객님들이 풀바디 돼요 그러면은 나노스에 가세요 합니다. 목돈이 들어오니까 좋죠. 100만 원, 120만 원 결코 작은 돈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 때문에 하루 종일 가게를 다 비워요. 그리고 그분 케어를 다 해주고 그 다음날 저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나눠서 하는 게 아니니까. 몸살이 납니다 그냥. 그럼 남자 박사라고 하면 받게 되는 편견이나 오해? 경험하신 적이 있어요? 제일 큰 거는 비하죠. 직업의 비하. 보통 못 배웠는데 기술직으로 하면은 굶어 죽지 않는다는 그런 풍토가 있어요. 근데 결코 그러지 않거든요. 요즘 미용업은 진짜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성공을 하기 힘듭니다. 맞아. 요즘 진짜 다 전문가여야 돼. 예, 그런데도 아직도 비하하는 풍토가 있어가지고 남자가 경망스럽게 털을 뽑느니 막 이러거든요. 좀 더 심한 말이 나왔지만 조절했지만 그러거든요. 그럴 땐 되게 속상해요. 그럼 주변 지인들은 편집을 안 하고 말할 거 아니에요? 뭘 많이 물어봐요? 제일 부러운 건 여자 몸 진짜 만지냐. 자극적인 말 많이 합니다. 뭐 여자 다리 만지니까 좋냐. 선정적인 말을 막 던지거든요. 뭔지 알죠. 그럼 저는 이제 거기서 좀 정색을 합니다. 그런 생각 하시면은 진짜 나중에 큰 사고 난다. 그렇죠. 만약에 왁서가 겁나 잘생겼어요. 귀수죠. 그 영향이 있어요? 미용계에서는 잘생기고 예뻐야지 일단 성공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실력이고. 심리는 대충은 알겠는데 어차피 왁싱 받는 건데 왜 이쁜 사람한테 받으면 좋을까요? 제 지인이 그 얘기를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 동네에 왁싱샵인데 아가씨가 정말 이쁜데 자기 가봤는데 너무 아프더래요. 다시는 안 가는데 갈 때마다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지인분들이 다 갔다 왔나 봐요. 물어보니까 심리는 하나요. 예쁜 여자랑 2시간 동안 대화하려고. 그게 제일 큽니다. 그리고 이제 장갑을 끼고 있지만 만져주니까 좋은 거죠. 그럼 아까 말씀하실 때 여성 왁서분들이 훨씬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남자 왁서로서 활동하는 게 힘든 게 뭐예요? 일단은 벽이 제일 큽니다. 왜냐면은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미용의 영역이에요. 근데 이 미용의 영역에서 남자들이 뛰어들 수 있는 게 이발사, 미용사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영역을 넘어서 요즘은 속눈썹이라든가 왁싱이라든가 피부 관리사까지 이제 점점점 파고드니까 아직까지 그 인식이 많이 안 바뀌셨어요. 고객님들이. 그래가지고 벽을 허물 때까지가 너무 힘듭니다. 그럼 왁서들끼리는 고충이라던가 이런 걸 소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자 왁서들이랑도 소통을 하세요? 주위에 몇 분 계십니다. 그럼 좀 뭘 힘들어요? 진상 손님이요. 저는 이제 남자니까 진상 손님 많진 않은데 여자 왁서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렇게 진상이 많으세요. 그래요? 이게 여자 진상 손님 엄청 많고요. 일단 크림을 먼저 겁니다. 손색이 없는 케어인데도 불구하고 간지럽니 아프니 이러면서 돈 달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환불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막 경찰서 간다 하시는 분도 많고 그러면 이제 경찰서 가시기 전에 일단 불러요 샵으로. 한번 오세요 제발 오세요 해가지고 티켓을 드리거나 그 자리에서 케어를 한번 더 해주시거나 그래가지고 무마를 시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남자분들은 계속 추근추근대요. 로맨스를 펼치죠. 처음에는 커피 막 사들고 온대요. 선물을 들고 온다거나 과자도 사들고 오고 막 그래요. 이게 왜 진상인지 물어보니까 다리 왁싱을 한번 받잖아요. 그러면 보통 3개월에 한번 오세요 하는데 그분들은 한 달에 2-3번씩 오세요. 얘기하러. 자기만의 로맨스를 펼치려고 예약을 하시고 오신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팔 안 뜯어도 되는데 오늘 팔 이러면서 또 한두 시간 얘기하고 가시고 어디 샵에 이쁘다 그러면 그 여자를 보려고 오셔가지고 지명하셔가지고 받으신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진상 얘기도 했지만 그 외에 이런 손님 너무 싫다 하는 손님 좀 있을까요?
서울과 부산의 가장 큰 차이점이 서울은 샵 하나에 왁서들이 2명 혹은 3명, 근데 부산 특성상은 개인 오픈 샵이 많거든요. 그래서 개인 샵 특성상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손님이 한정돼 있어요. 그런데 요즘 따라 노쇼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저는 이제 예약금 10,000원만 거세요 하거든요. 10,000원도 안 걸려고 하십니다. 무조건 간다 그러고 잡으면은 95% 이상은 안 오세요. 제가 이제 왜 안 오세요 그러면은 좀 바빠서 못 가요 하면서 그냥 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약금 문화가 있으니까 좀 오해 안 하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왁싱 얘기하면 대부분 여자 왁서들의 얘기잖아요. 네. 남자 왁서들의 얘기 별로 없잖아요. 예. 그럼 보통 손님이 왔을 때 물건이 자연스럽게 커진다던가 네. 이렇게 뭐가 나온다던가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예, 예. 근데 남자 왁서가 여성분을 할 때는 네. 되고 이럴 건 없잖아요. 아니 그 대신 이제 생기에서 네. 반응이 일어납니다. 액체가 나온다거나 소리를 낸다거나. 소리도 내요? 예, 재밌는 손님 중에 생리 때마다 오신 분 한 분 있어서요. 그러니까 참 웃긴 게 저는 이제 결혼했습니다. 네. 그래서 생리의 위험성을 잘 알아요. 네. 호르몬 때문에 좀 민감해지고 막 그러잖아요. 네. 생리 때마다 오세요. 왜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왁싱을 받다 보면은 세신 느낌도 나고 시원하고 스트레스가 풀려요. 네. 그래서 왁싱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그분은 생리 때마다 자꾸 생각이 난대요. 쾌감이라 해야 되나? 그걸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네. 오시는 거예요. 네. 좀 난감하죠. 소리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뭐 나온다고 했는데 예. 그럼 그 손님은 안 민망해요? 좀 자주 받으신 분들은 그러려니 합니다. 편안하게 누워서 주무시는 분도 있고 네. 핸드폰 좀 하시다가 가시는 분도 있고. 네. 그럼 소리를 낸다는 분은 아파서 소리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 원초적인 소리 아시죠? 소리라고. 나는 진짜 상상이 안 되네. 예. 그리고 이제 브라질리언인데 비키니 라인 쪽은 어차피 복부만 뜯어내기 때문에 상관이 없거든요. 네. 문제는 이제 기 쪽으로 내려가면은 네. 그때부터 반응들이 정말 좀 다양합니다. 예, 다양한 소리도 내시고. 네. 과하게 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통 참으려고 노력은 하시는데 하면서 큰 소리는 안 내시는데 네. 그럼 저는 이제 계속 그때마다 말을 걸어요. 괜찮으시죠? 따끔 이러면서 있잖아요. 또 한 곡이 넘기고. 저는 왁싱 받았을 때 민망했던 게 뭐였냐면 잔털들 핀셋으로 뽑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이게 콧바람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 마인드 컨트롤 했죠. 일어서면 지는 거다. 절대 일어서면 안 된다. 그래서 계속 카톡하고 막 핸드폰 보고. 예. 처음에는 솔직히 그랬는데 나중에 가니까 괜찮긴 했거든요. 예, 예. 근데 남성분이고 또 훈훈하시니까 예. 여성분이 그런 거를 노릴 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은 아직 못 만났어요. 확실히 편해하세요. 그 마음의 벽도 허무시고 하는데 제가 최대한 디펜스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핀셋 뽑을 때가 가장 반응이 옵니다. 보통 이제 슈가링이나 하드 왁싱 하다 보면 약간 넓은 부위를 뜯어내니까 움찔움찔 하시거나 아프시면 아프다 얘기하거나 그러세요. 네. 핀셋으로 뽑을 때는 이 쾌감이 장난 아니거든요. 이 땡겼다가 이제 톡 터지면서 네. 그때마다 하니까 좀 위험하죠. 그럴 때는. 예. 따가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따가운 것도 있는데 부위별로 반응이 다르십니다. 좀 자세히 얘기해줘요. 대충 얘기하지 말고요. 아니, 그러니까 모양을 보시면은 겉에는 상관없거든요. 네. 근데 안에 짧은 털이 나신 분이 계세요. 안에도 나요? 예, 안에 이렇게 살짝 열어보면은 네, 안에도 이렇게 좀 나 있거든요. 안에도 나는구나. 예, 그거 뜯을 때가 제일 긴장돼요. 네. 왜냐면 그 점막 피고 제일 위험한 부위니까. 네. 그럴 때마다 이제 손님들이 좀 이제 그 원초적인 반응이 올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민감한 부위거든요. 네. 이 사람이 지금 약간 나면 민망할 거 아니까 예. 왁서로서 진정시켜야 되잖아요. 예, 예.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제 조금만 참으세요. 다 됐어요. 따끔 이러면서 뽑으면서 계속 그렇게 이어갑니다. 네. 근데 진짜 왁서로서 어떤 말을 안 하면 그 분위기대로 흘러가니까 서로 좀 민망할 것 같아요. 왁스의 소양인데요. 네. 그 마인드가 설 때까지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이 손님이 나에게 마지막 손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거기서 멘탈이 무너지면은 바로 이제 경찰서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게 데뷔를 했어요. 그럼 그걸 보고 있으니까 예. 버텨야 될 순간들이 오잖아요. 예. 그런 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로 인식되는데 나중에는 피부로 인식이 되거든요. 네. 그 순간이 바뀌면은 진짜 아무 감정이 없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주위에도 그런 말 하세요. 산부인과 의사랑 남자 왁서는 동일하다. 그런 말 많이 하시거든요. 얘기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네. 의무실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대대에서 소변 검사한다고 전 장병들을 외관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네. 턱이랑 엉덩이 부분을. 근데 이제 사람이 모자라니까 의무병, 군의관, 그래갖고 이렇게 확인하면 된대요. 뭐가 나 있으면 말을 하래요. 예. 그래서 진짜 몇백 명을 하루에 본 적이 있거든요. 멘탈이 약간 나가는 게 밥을 먹는데 그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계속. 맞습니다. 예. 이런 경험도 좀 많으실 거 아니에요. 예. 처음에 밥도 못 먹어요. 물도 먹기 힘들고. 근데 왁싱 받을 때 보통 사람들이 씻고 하잖아요. 저는 씻고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뭐 팬티 내렸는데 인분이 묻어있다던가 네네. 휴지가 엉덩이에 껴있다는 거 이런 사람을 몇 번 보니까 예. 저는 직업적으로 한 게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다시는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험들이 있으세요? 처음에
처음이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한번 오셨는데 엉덩이 볼기짝에 털이 복슬복슬한 거예요, 진짜. 네. 벌렸는데 그 안에까지 복슬복슬한 거예요. 네. 문제는 그 털을 제거해야 되는데 또 그분은 다 묻어 있거든요, 인분들이. 왜냐면 그분은 아무리 휴지로 닦지만은 털이 너무 많으니까 그 냄새와 그 털과 인분을 다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유튜브에서 본 건데 네. 왁싱을 해주다가 네. 뭐 이렇게 쳤대요. 해주는데 예. 뭐 그런 기억에 남는 좀 센 경험들이 있으세요? 일단 제일 많은 건요, 휴지가 제일 많습니다. 여성분들은 앞뒤로 묻어 있는 경우도 많고요. 네. 남성분들은 이제 주로 뒤, 아니면 주위로 그 인분의 갈색과 가끔 이제 그 고춧가루도 막 보이고 다 견디셔야 됩니다. 근데 정말 약간 MSG죠. MSG 아니에요. 아 진짜요? 예, 그걸 견디셔야지 진짜 진정한 왁서가 되기 때문에 와. MSG 절대 아닙니다. 남자 왁서 직업의 장단점이 대표적인 게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요. 너무 시간이 여유로운 거예요. 네. 내가 출근할 때 내가 출근하고, 그쵸. 내가 고객님 이제 예약 받을 때, 아, 나 오늘 힘드니까, 뭐 오늘은 2명, 아, 오늘은 컨디션 좋으니까 4명 이런 식으로 시간 조절이 제일 좋고요. 네. 단점은 시선이 결코 좋지 않습니다. 남자 고객님 한 분 왁싱을 받겠다 브라질리언 오셨는데 여자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예,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경멸하는 눈빛 알죠? 남자 주제에 미용이라고 되게 경멸하는 눈빛으로 거의 쌍욕 여기까지 오셨는데 나가신 분 있어요. 그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분 취향이죠, 뭐 그건. 보통은 안 그렇습니다. 한 80, 90%는 오시면 그냥 받으세요. 그럼 손님들이 왁싱샵을 찾아갈 때 네. 요 정도는 좀 지키고 가라 이런 거 있을까요? 좀? 그 우리도 한 달에 한 번씩 미용실 가잖아요. 네. 미용실 간다는 생각으로 편안하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편하게 상담하고 편하게 케어해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십시오. 이제 왁싱 일을 하다가 가장 보람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오셔가지고 상담하시는데 하다 오신 분이 있습니다. 네. 여성분인데 여성 손님 오시면은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하드리는 거 거울 많이 보지 마세요 얘기하거든요. 네. 사람이 거울을 보면은 손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특이한 거는 팔 받으러 오셨다가 목을 딱 들었는데 목에 여기 털이 새까만 거예요. 여잔데요? 예.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 왜 그러셨어요 했더니 처음에 거울을 봤는데 솜털이 신경 쓰이더래요. 그래서 칼로 긁기 시작했대요. 네. 긁다가 보니까 털이 점점 굵어지고 점점 커지고 길어지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오셨는데 저도 그거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고 그게 사실 버릇으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버릇 이겨내는 법 이런 거 좀 상담해드리고 합니다. 그럴 때가 보람되시는구나. 예. 마지막으로 제 잼백TV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는 서면 12번 출구 로이슈가 왁싱이라고 1인 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 주시고 오시면은 정말 친절한 상담과 결코 왁싱이 아프지 않고 재밌는 시간이 될 거라는 걸 좀 확실히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